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하게 된 이제 사실 그 배경이고 이유가 된 거죠.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었었는데 뭐 그 조영상 씨 말 들어보니까 쉽더라고요. 뭐 집에서는 음식물도 이렇게 발효시켜서 넣으면 되고 뭐 산에 있는 부엽도.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게 저희 집 주변이 저희 전부 다 그 나지막한 큰 산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약간 강원도 특징의 좀 약간 험한 맛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높지가 않은 산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매일 아침 일기 쓰듯이 그냥 부엽도를 한 자리씩 갖고 와서 그냥 밭에다 계속 넣었어요. 뭐 아직까지 제가 갈 때 딱 5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좀 노동력도 있고 뭐 그렇게 별로 겁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매일 그냥 나가면 차에 자루 한 2개쯤 싣고 가다가 다른 데서도 그냥 부엽도 긁어서 넣고 아니면 집에서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가서 아침 운동하듯이 가서 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부엽토는 뭐 잘 발효되고 잘 썩은 거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뭐 김치 같은 거는 좀 빼고요. 뭐 짜니까. 그런 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는 큰 통에 넣어서 계속 넣으면서 그 부엽도 좀 자꾸 집어넣고. 그래서 뭐 그 양반이 시키는 대로 그 방법대로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냄새 나더라도 근데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언제 넣냐면 이제 가을에 농사 끝나고 나서 넣는 거죠. 농사 도중에 너무 냄새 나서 일하기 참 힘드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밭에서 나오는 이제 줄기 같은 게 보면 보통 고추대 같은 건 다들 태우십니다. 전 그거 잘라서 넣었어요, 다 그냥. 이게 지금 당장은 뭐 효과가 없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한 10년 뒤쯤이면 완전히 썩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땅 만들기를 갖다가 한 10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 기본이 뭐 그게 이제 보면 뭐 일본의 기적의 사과도 10년 정도 뒀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등등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농사 짓는 방법 자체는 어떤 뭐 이론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 상식에 뭐 근거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자담 조영상 대표가 얘기해서 뭐 자연을 보고 뭐 배워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자연을 보고 배우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농사의 삼합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그게 땅이고 물이고 해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공기도 있고 등등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볼 때. 근데 이제 물은 요즘에 뭐 관정하기도 하고 뭐 관수 좀 좋기 때문에 관리하기 좀 편하고요. 해는 사실 뭐 크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땅은 제가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부지런하면. 그래서 계속 뭐 정선읍에 가서 저기 그 한약방에 가가지고 뭐 얘기를 잘 하니까 뭐 계속 이제 약지거기를 저희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놓으면 그거 갖고 와서 계속 넣고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 강릉에 가면은 저기 그 횟집 같은 데 빼어버리는 게 이런 거 갖고 와서 발효시켜서 넣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노력으로 몸으로 거의 대부분 다 떼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제가 뭐 대규모 농사를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땅 한 3천 뭐 몇백 평 정도 사가지고 들어갔으면서 거의 집을 짓고 닭장이 한 4,500평 정도 되고요. 하우스가 100평짜리 3동이고요. 그 나머지 이렇게 해서 농사를 딱 짓는다고 보는 거는 한 500, 700평 정도를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뭐 좀 어려운 농사는 뭐 그 산나물이나 뭐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인데 나머지는 뭐 배추나 부추 뭐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그렇게 어려운 농사들은 아니더라고요. 심어놓으면 수확량이 좀 적어서 그렇지 잘 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저는 이제 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야기가 좀 이렇게 빠졌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나보고 이제 한번 팔아보면 어떻겠냐 지인 얘기를 듣고 이제 농사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이니까 제가 농사에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팔 만큼의 실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중간 유통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원래 이제 사업을 한 20년 했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 분들이 연세들이 거의 뭐 70에 다 평균 한 70 정도 수준들이고요. 노인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뭐
계속 거기서만 사시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팔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도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서도 그리고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가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를 믿을 거고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참 해봤는데 그게 참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안 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재 그 농촌의 유통 경로라는 것 자체가 보니까 농협이 있고요, 직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상인들이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뭐 크게 이제 대규모 농사를 짓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차를 가지고 가서 뭐 가락시장이나 도시의 뭐 어떤 그 경매시장에 가서 파는 방법. 그 외에는 뭐 또 있다 그러면 뭐 장에 나가서 좀 파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참 이렇게 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판매 방식에 전부 다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으니까 제가 유기농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회원을 한 40-50명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신뢰가 생기면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가면 고정적으로 판매하고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봤자 그분들이 뭐 이렇게 솔직히 씨알도 안 먹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럼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마을 이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려요. 그럼 제가 해가지고 한 3년 해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하십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뭐 했죠. 뭐. 사실 정말 황당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또 사람이 또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훌륭한 농산물 생산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판매가 제대로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물건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도 상당히 가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키우느냐, 어떤 거에 따라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물건 팔아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지어서 주는데 당신은 그만큼 나한테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지 왜 내 걸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고 쉽게 먹으려고 그래? 그건 아니죠. 그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물건을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존심이 있을 만한 사기를 안 치고 남들한테 당당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들한테 당당한 물건이 뭘까요? 자신 있는 물건이고 깨끗한 물건이 뭘까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도 아프고 애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살기 위해서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기 위해서 지은 유기농 농산물, 쉽게 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먹여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농산물이 요게 경쟁력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진짜다. 그리고 이걸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사먹는 사람이 그걸 믿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 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야 될 이제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인들 이제 몇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뭐 인사치레상 어쨌든 관계상 여러 가지 상 해가지고 한 17, 8명들이 처음엔 가입을 했고요. 그때는 제가 진짜 개발세발해서 보냈습니다. 뭐 농사도 못 지을 줄 없는 못 짓는 놈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물건을 보내는데 뭘 그리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선에는 특산물들이 뭐 보면 뭐 황기도 있고요, 뭐 곤드레, 나물류가 있고 하여튼 뭐 더덕,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겨울에 보낼 게 마땅치 않아서 그럼 겨울엔 김장김치를 해서 보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토종닭은 저희가 키웠으니까 토종닭, 계란 뭐 나오는 만큼 보내고 또 좀 힘들지만 닭도 잡아 보내고 참 저 닭 잡는데 힘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애가 지금 가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닭 잡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목을 비트는 과정을 같이 하는데요. 처음엔 그렇게 잡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 번 잡을 때마다 하루에 한 20마리, 30마리를 잡으니까 뭐 조금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닭 잡아서 보내는 스케줄이 있고 이제 고객들한테 일정표가 있습니다. 뭐 5월 달에 뭘 보내고 6월 달에 뭘 보내고 하는 거 여기도 있던데 근데 요건 좀 옛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거 외에 저한테
야, 닭이 너무 맛있다. 닭 한두 마리 보내줄 수 없냐? 그럼 짜증 엄청납니다. 제 계획이 없는 건데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또 이제 고객하고의 관계가 아주 좀 이렇게 밀접하게 돼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8명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약 40명 됩니다. 그리고 40명 되는 이유는 제가 더 이상을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6년, 7년 해보니까 그 물건을 재배하는 것도 재배하는 거지만 그걸 관리해서 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여름 시즌에는 거의 매주 보내거든요. 토마토도 나오고 하니까 토마토가 보관해 놓으면 너무 이제 시들고 상하고 하니까 매주 보내게 되고, 또 그런 시즌이 아니면은 정확하게는 한 달에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겨울에도. 이제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그런 일들 자체가 뭐 제가 해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요즘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같이 일을 많이 참 돕는데, 둘이서 하기에는 40명이면 딱 적당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여기 뭐 매출이 얼마 되냐 보셨는데, 저희는 저 회비를 월 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40명 같으면 월 800만 원 들어오는 거죠. 1년이면 9,6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이제 거기서 회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한테 여름 이제 감자 시즌이나 이럴 때 저보고 뭐 선물 보낼 것 좀 보내달라 합니다. 그래서 감자는 저희가 재배하는 거니까 재배를 좀 그때 미리 계산해서 좀 많이 해서 보내드리고 하니까 거기도 좀 수익이 좀 쏠쏠하게 남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감자 비쌉니다. 보통 제 감자가 20kg 박스에 2만 원 하고 이럴 때 저희는 10kg 박스에 3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 배짱이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뭐 다른 거 싼 거 사 먹고 싶으면 싼 거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선물용을 보내는데 어떻게 그냥 일반 물론 이제 감자는 약을 좀 많이 안 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땅에는 토양 살충제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살충제나 제초제 성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빨아먹게 되는 건데, 그런 걸 선물하고 싶으면 하고, 뭐 조금 더 돈 써가지고, 좀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거 한번 하고 싶으면 해라. 이 이미지의 문제 아니냐. 뭐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그 수익은 그런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상품의 경쟁력 자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히 갖추면서 그걸 가지고 또 배짱도 보이고 제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일단 그분들이 그걸 신뢰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객을 갖다가, 사실 고객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고객이라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분이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나한테 왔는데 이걸 계속 유지시켜 다른 선택을 안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이걸 갖다가 생각을 많이 했었죠, 고민을. 물론 이제 우리 물건이 좋긴 좋지만 우리 물건이 좋다고 진짜 믿어야 되고 진심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블로그에는 제가 이제 고객 모집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농사 짓는 모습을 뭐 계속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해서 합니다.